금요일 저녁 잡혀있던 약속이 취소되자마자 아쉬워하기는커녕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쉰 적 있습니까?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완벽한 혼자가 된 순간, 그제야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기분. 그러다 정적 속에서 무심코 튀어나온 혼잣말에 스스로 쏘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 막습니다. 나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누가 들었으면 어쩌지? 나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수치심을 느끼셨나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이 우울해서가 아닙니다. 사회성이 결여되어서도 미쳐가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려는 그 시도부터 당장 멈추십시오. 세상이 멋대로 규정한 정상의 범주에 당신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며 외롭다거나 불안정하다고 단정 짓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천지 차이입니다. 외로움이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된 고통스러운 결핍이라면, 고독은 스스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고도의 능력입니다. 당신이 문을 닫고 혼잣말을 시작한 그 순간 당신은 도피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고 똑똑하게 작동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것입니다. 하나는 고립이지만 다른 하나는 천재들의 습관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부끄러워했던 그 습관이 사실은 얼마나 강력한 지적 무기인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것은 심리학 역사상 가장 게으르고 오만한 편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을 무조건적인 문제 상황, 즉 고쳐야 할 질병 취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뉴욕 주립대 버팔로 캠퍼스의 줄리 보우커 교수팀은 이 낡은 통념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렸습니다. 연구팀은 혼자 있는 사람들을 세밀하게 해부했습니다. 단순히 두려워서 숨는 수줍음과 타인을 싫어하는 회피와는 전혀 다른 제3의 집단을 발견했죠. 바로 비사교성 집단입니다. 어감이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할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결과입니다. 이 비사교성이 높은 집단은 창의성 점수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우울감이나 불안감은 일반인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낮았습니다. 즉, 당신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면 당신은 왕따가 아니라 창의적 전략가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것은 당신의 성격이 삐뚤어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고감도 센서를 장착하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매운맛 내성을 떠올려 보십시오.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감을 주지만 동시에 뇌를 흥분시키는 자극제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의 뇌는 도파민에 둔감합니다. 이들은 매운맛 통각이 마비된 사람과 같습니다. 밍밍한 국물로는 아무 맛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끄러운 파티에 가고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들이부어야 비로소 이제 좀 살 것 같다 라고 느낍니다. 그들에게 청양고추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반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뇌는 도파민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캡사이신 고감도 혀를 가진 셈입니다. 당신에게는 고춧가루 한 톨, 즉 조용한 책 한 권이나 깊은 사색만으로도 충분한 자극과 쾌감이 채워집니다. 그런 당신에게 억지로 회식 자리에 참석하고 스몰 토크를 강요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사교 활동이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 입에 캡사이신 원액을 들이붓는 고문입니다. 당신이 사람들 틈에서 기가 빨려 집에 오자마자 쓰러지는 건 체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치사량을 넘은 자극을 버텨내느라 뇌가 과부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혼잣말이 튀어나오는 건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과도한 외부 자극으로 불타는 뇌를 식히기 위해 스스로 통제 가능한 내부의 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천재들을 보십시오. 아이작 뉴턴은 혼자 정원을 거닐며 중얼거리는 괴짜였고, 아인슈타인은 복잡한 수식을 풀 때마다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들이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뇌는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느라 이미 풀가동 상태였기에 불필요한 인간관계라는 노이즈를 차단하고 오직 자신과의 대화에 리소스를 몰빵한 것입니다. 당신의 혼잣말은 미친 사람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뉴턴과 아인슈타인이 그랬듯 뇌의 처리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작동하는 냉각팬의 소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도망치는 중인가? 아니면 선택한 것인가? 앞서 말한 비사교성과 수줍음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거절당할까봐 무서워서 방 안으로 숨어든 것이라면 그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고독은 나를 충전시키지만 고립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고독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을 탐구하고 에너지를 얻어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고립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 내내 타인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비하하며 에너지를 탕진합니다. 당신의 혼잣말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오. 난 왜 저 사람들처럼 못 어울릴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라는 자책과 공포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그것은 뇌의 고성능 모드가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스템 오류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그 상황에선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았겠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라며 상황을 복귀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있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최고의 심리 상담가인 자기 자신과 전략 회의를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세상이 무서워 숨은 겁쟁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음을 끄고 내면의 우주를 탐험하는 여행자입니까? 분명한 건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당신은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 길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인싸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았습니다. 시끄럽게 떠들고 무리에 섞여야만 정상이라고 믿는 서구식 외향성 숭배가 우리 눈을 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십시오. 가까운 일본에는 오히토리 사마, 즉 혼자라는 단어에 존칭까지 붙여 존중하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고독은 처량한 따돌림이 아니라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립의 품격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멀쩡한 자신을 수리하려 들지 마십시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남들과 다른 운영체제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에너지를 사냥할 때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 에너지를 채굴하는 사람입니다. 소음과 관계의 피로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혼잣말이라는 방어막을 칠 줄 아는 지혜로운 방어 기제를 갖춘 사람입니다. 오늘 밤 텅 빈 방에서 또다시 무심코 혼잣말이 튀어나온다면 황급히 입을 틀어막는 대신 거울 속의 자신에게 윙크를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그 대화를 이어가세요. 그건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는 따뜻한 증거입니다.